여행은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죠. 마을의 운무가 가득하니 정말 몽환적이네요. 비가 와서 그런지 바위를 밟을 때도 미끄럽고 길도 미끄럽고 조심해야 되네요. 자연의 압도적인 크기와 시간 앞에 서니까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맥의 동쪽에 자리한 돌로미티. 광활한 대자연을 누비는 여정을 이어간다. 거칠게 솟은 바위산과 그 사이에 펼쳐진 드넓은 초원의 절묘한 조화. 독특한 지형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돌로미티는 트레킹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멋진 곳이다. 돌로미티 트레킹의 동쪽 관문 도시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곳. 새하얀 눈에 덮인 거친 바위 봉우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돌로미티에 있는 자연 호수 브라이에스 호수에 닿는다. 와, 여기 진짜 락키 마운틴 비슷하다, 그지? 그런데 거기보다, 오, 와. 산으로 둘러싸인 고산 호수. 돌로미티의 대표 명소 중 하나다. 자, 오늘 우리가 걷게 될 길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돌로미티에는 알타비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1에서 10까지 이렇게 길이 형성이 돼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트레일들이. 번호를 매겼는데 가장 클래식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알타비아 1을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브라이에스 호수에서 출발해서 120km의 대장정이 시작되죠. 빼어난 아름다움에 돌로미티의 진주라고도 불리는 브라이에스 호수. 호수 둘레는 약 3.6km. 호숫가를 한 바퀴 도는 2시간 동안 맑은 물빛과 초록의 싱그러움에 취해본다. 자, 피톤 치드가 막 나오는 것 같죠? 아주 이탈리아 사람들이 정말 산을 좋아하네요. 사람이 참 많아요. 야. 19세기부터 산악 휴양지로 인기를 끌었다는 이곳. 지금도 많은 이들이 찾아와 편안하게 자연을 즐긴다. 마음을 열고 여행하며 세상을 봐라. 이탈리아가 낳은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입니다. 여행은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열고 생각을 활짝 열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죠. 편견 없이 세상을 볼 때 비로소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도 소원을 비는데 여기 이탈리아 분들도 깊고 고요한 호수에서 절로 잔잔해지는 마음. 오래도록 간직하고픈 평화로움이다.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워낙 그 델리케이트한 잡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자연에 오면 정말 자연이 주는 안식이 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연이 정말 좋네요. 내 나이가 올해 66인데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누구나 가슴에 하나쯤은 큰 상처가 있지 않을까요? 16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던 내 딸을 떠나보내고 우연히 카메라를 잡게 됐어요. 그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발견했죠. 그 렌즈를 통해서 따라오다 보니 이렇게 산에까지 오게 됐어요. 호수 둘레의 완만한 구간을 지나 산으로 올라선다. 여기는 또 호수를 보면서 절벽이라 이제 호수를 한 바퀴 도는 것도 운동이 되네요. 야, 여기는 절벽이고 와, 풍광이 달라요. 시원합니다. 호수 주변의 숲이 정말 좋아요. 네. 돌로미티는 서울특별시의 26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에 3,000m가 넘는 산을 18개나 품고 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바위 봉우리와 깎아지른 절벽, 그리고 고산의 평원. 험준한 산악과 아름다운 자연을 두루 갖춘 돌로미티. 이 아름다움에 여행자들은 단번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해발 1000에서 1500m에 자리한 산악마을. 자연을 더 빛나게 하는 건 순수한 자연 속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삶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도 돌로미티 트레킹의 즐거움 중 하나다. 마을의 운무가 가득하니 정말 몽환적이네요. 대자연 앞에 순응하고 때론 도전하며 이뤄온 삶의 시간들이 마을 곳곳에서 느껴진다. 세계 최초로 8,000m 14개 봉우리를 올라간 라이놀트 메스너가 이탈리아 산악인 출신인데요. 와, 돌로미테가 암벽 등반의 산실인 만큼 이 건물에 이런 조형물, 암벽 등반을 타는 조형물도 있네요. 역시 돌로미테답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돌로미티를 올랐다는 라이놀트 메스너. 자연의 너른 품이 그를 자라게 한 셈이다.
유럽의 산악 지역을 트레킹할 때마다 이렇게 예쁜 산악 마을을 만나면 걷는 즐거움이 더해지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자연과 사람이 서로 닮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이런 풍경을 마주할 때마다 저한테는 깊은 평화와 묘한 그리움이 느껴집니다.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자연과 가까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반응하는 것 아닐까요?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이번엔 남쪽 산악지대로 향한다. 이곳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연합군이 대치하던 곳으로 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나르기 위해 만든 군사 도로였다고 한다. 지금 이 고갯길은 산장에 필요한 물자를 옮기는 길이자 돌로미티에서 가장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 트레킹 코스다. 우와, 와, 엄청나네요. 2236m. 드디어 또 지아우 고개에 올라섰습니다. 여행을 오래 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의 위대함에 정말 감탄할 때도 많은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산에 오면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날씨의 경우에는 지금도 갑자기 운무가 가득 끼잖아요. 고산에서는 정말 예측 불가능합니다. 평지보다 기온이 10도 정도 낮은 데다 하루 동안 날씨 변화도 심한 돌로미티. 따라서 방수와 보온이 잘 되는 옷을 항상 준비하는 게 좋다. 어느 한 부분적인 게 아니라 이 전체 돌로미티 상군이 다 유네스코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트레커들이 너무나 오고 싶어 하는 곳이죠. 돌로미티 상군은 겨울이면은 스키 천국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많은 스키어들이 찾고요. 여름이면은 휴양지로서도 각광을 받고, 그리고 모든 아웃도어, 특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이커들이 찾는 로망입니다. 그래서 적기는 6월에서 9월로 잡고요. 그때 여기에 있는 모든 케이블카나 리프트 이런 것들을 작용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어떤 곳이든 갈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탈 때는 필요한 날짜에 맞게 무제한 이용권을 끊는 것도 돌로미티 여행을 편하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하지만 여름과 겨울 성수기에서 벗어난 5월과 11월은 케이블카를 운행하지 않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자, 여기 오른쪽 풍경 너무 멋있죠? 저 구름 속에 우리가 출발해왔던 코르티나 담페초 마을이 담겨져 있어요. 날씨가 좋으면 또렷하게 보일 텐데. 계절과 날씨에 따라 지루할 틈 없이 매번 달라지는 그 모습에 기대감을 안고 이곳을 찾게 되는지 모른다. 해발 2000m 이상의 지점에도 설치돼 있는 케이블카. 이곳이 1차 세계대전의 치열한 산악전투 현장이던데 보급품과 부상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수많은 군용 케이블카를 설치한 게 시작이라 한다. 평온하지만은 않았던 돌로미티의 시간. 그 모든 걸 지켜봤을 대자연은 여전히 빛나게 아름답다. 멋있다. 와, 오 마이 갓. 정말 대단하죠. So wonderful.
이 5월에 오면 볼 수 있는 풍경. 사실 이렇게 눈 덮인 돌로미티는 그리고 꽃. 여름에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게요. 5월인데 저 밑에는 따뜻한데 지금 여기 올라오니까 엄청 춥네요. 자연은 정말 흐릴 때나 비가 올 때나 참 몽환적이고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다양하고 험한 산을 20년 동안 방송을 하셨다는 걸 보니 정말 KBS답네요. 이 멋진 돌로미티에서 맘 맞는 친구들하고 함께 걸으며 이렇게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운인 것 같고, 이 소중한 추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바위를 밟을 때는 미끄럽고 길도 미끄럽고 조심해야 되네요. 따뜻해야 될 봄에 이렇게 눈이 쌓여 있으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이탈리아 속담에 천천히 가는 사람이 안전하게 멀리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삶을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걷다 보면 결국 원하는 바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지혜를 담은 말인데요. 바로 이 말이 돌로미티 트레킹에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산에서는 서두르면 위험하고 지치거든요. 켜켜이 쌓이고 깎이길 반복하며 조각된 거대한 바위 봉우리. 웅장한 몸집에 한 번, 바위가 내뿜는 장엄한 기운에 또 한 번 압도된다. 어이구, 쑥쑥 들어간다. 두껍게 쌓여 있네요. 우와. 눈을 캘리포니아에서는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 돌로미티에 와서 이 정말 이 장엄한 이 산과 하얀 쌓인 눈을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제 자신이 참 대견스럽고 행복해요. 독일의 시인이자 철학자 니체는 돌로미티를 두고 등산의 기쁨은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크다. 그러나 나의 최상의 기쁨은 험악한 산을 기어 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라는 말을 남겼다 한다. 길이 험하고 어려울수록 묵묵히 견디고 오르는 과정에 희열이 있다. 인생도 이와 같을 것이다. 와, 꽃과
이렇게 눈이 엉켜 있으니까 정말 이국적이네요. 참으로 낯설고도 아름다운 돌로미티. 고지대를 누비는 덕분에 전혀 다른 풍경과 생명을 만난다. 세상 어디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돌로미티 바위산이 내뿜는 위용. 기묘한 형상과 빛깔로 아름다움을 뽐내는 백우남의 웅장한 몸체를 만나는 건 멀리 떠나온 여행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경험이다. 온통 크고 작은 돌멩이로 이루어진 8개. 대자연의 품에 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터. 구름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걷다 보니 이미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하다. 수고한 걸음 앞에 주어지는 돌로미티 최고의 파노라마. 진한 감동이 밀려든다. 저희 병원에도 트레킹을 좋아하는 널스들이 있는데 그 분들께 아주 정말 스트롱리 레코멘드 하면서 또 저희 아들 조아넨, 쉐론, 제 손녀들에게 한 번쯤은 꼭 와봐야 된다고 제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뭐 그동안 사이싱만 하면서 문화와 역사 그리고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서 여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배낭 준비하고 우리 남편 아이들하고 함께 이 산속에 정말 묻히고 싶어요. 자연의 압도적인 크기와 시간 앞에 서니까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인간의 시간이 또 얼마나 짧은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 걸어온 이 산길도 수만 년의 시간이 빚어낸 그런 작품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풍경 앞에 서 있는 제가 한순간에 점처럼 느껴져서 다시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이 큰 대자연을 두 눈에 담고 두 발로 걷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없이 감사합니다. 여름이 되면 이곳에도 목동들이 올라오겠죠? 계절이 바뀌면 또다시 달라질 풍경들. 언젠가 그 풍경도 만날 수 있기를. 그때까지 마음속 깊이 이 진한 감동을 담아두려 한다.